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입니다. 스미더스의 정본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업로드는 그 12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새벽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뭐 2부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날짜에 구애받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김기현 수사 책임자였던 경무관이 송병기 씨의 진술 자체를 몰랐다. 그러니까 송병기 씨는 지금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지방선거 직전에 그 김기현 전 시장의 어떤 그 가족 비리에 대해서 경찰에 뭐 청와대에 제보하고 경찰에 제보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2019년 12월 9일 오후 6시에 나온 뉴스고요. 그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경찰청이 벌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의 책임자였던 경무관이 송병기 부시장의 진술 자체를 몰랐다고 국민일보에 밝혔다고 합니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에 김 전 시장 비리를 제보한 당사자이고 김 전 시장 비리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이례적으로 가명으로 참고인 진술 조서를 여러 차례 쓴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 중요 참고인의 진술을 가명으로 받은 사실이 이 수사 책임자에게 보고되지 않은 점은 울산경찰청 내 일부 경찰관이 동원된 기획수사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순용 전 울산경찰청 제1부장은 9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송 부시장이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번에 언론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순용 전 1부장은 송 부시장이 참고인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가명으로 진술서를 만든 일은 모두 수사를 직접 담당한 수사과의 일로 보인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순용 1부장이 송 부시장의 참고인 진술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당시 경찰 내에서도 수사 내용을 소수만 공유했다는 정황으로 이어집니다. 이순용 울산지방경찰청 경무관 제1부장은 울산지방경찰청의 김 전 시장 측근비리 내사 및 압수수색 착수 단계부터 지휘 라인에 있었으며 이제 2018년 4월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수사 책임자였던 인물입니다. 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인 2018년 4월 4일 수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수사 지휘를 회피한다며 그 이순용 울산지방경찰청 제1부장에게 수사 책임자를 할 것을 이제 명했습니다. 그 전까지 자기가 직접 수사 책임자로서 지방청장이 수사 책임자로서 수사 지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걸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이유가 없다고. 그러고 나서부터 수사에 손 뗐다는 거죠, 자기는. 아무래도 그때 본인이 이제 본인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느꼈겠죠, 황운하 청장은. 그 송병기 현 울산시 부시장은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에 울산시 3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백수로 있다가 2018년 이 시점에 이제 울산 경찰에 와가지고 뭐 또 청와대에 제보하고 그 자기를 잘랐던 그 시장에 어떤 비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보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비리 내용이 뭐냐?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건설업자가 꾸며낸 것으로 보이는 그게 비리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그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이제 2018년 3월 16일에도 퇴직 공무원 김땡땡이라는 이름으로 진술 조서를 꾸몄습니다. 그 진술 조서를 꾸밀 당시에는 이 송병기 부시장 당시는 이제 출마가 확실시되는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정책 특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보통 가명으로 조서를 꾸미는 경우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면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사람, 또 고발을 당한 사람, 범죄 혐의자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인, 고발인, 그 다음에 참고인은 보통 증인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경찰이 이제 부릅니다. 와서 조서를 좀 꾸미자. 그 경찰관이 작성하는 조서는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신문조서, 그리고 피고발인, 뭐 고발인 신문조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공문서기 때문에 어떤 그 절차를 지켜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경찰관하고 이런저런 잡담하다가 이제 조서 꾸미자 그러면 정식으로 하나하나 질의응답이 이제 타이핑이 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공문서입니다. 또 증거 능력을 일단 뭐 이제 법원에 형사 사건 관련해서 이제 제출한 문서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검찰에서 만든 신분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긴 하지만 이건 뭐 별개의 문제고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공문서, 그러니까 신분조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작성 맨 처음에 그 진술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받고요. 일단 그게 당사자인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또는 내가 고소를 한 사람이든 고발인이든 피해자든 간에 무조건 신분증 제시하고 일단 신분증을 복사해서 조서에 첨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피의자로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는 일단 신분증 제시하고 이제 진술 조서 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 조서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그 조서에 이제 그 도장을 찍게 돼 있거든요. 도장이나 뭐 지장, 이제 지문으로 이제 손도장을 찍습니다. 손도장을 찍는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지문조회 시스템에 이제 지문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고소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피해자나 참고인이나 고소를 한 사람한테는 적용에 해당 사항이 없고 고소를 당한 앞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서가 다 작성이 되면 이제 별도의 방에 데리고 가서 그 전자기기에 열 손가락은 아니고 그 열 손가락 중에 한두 손가락을 올려서 지문을 이제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실제로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데 가명을 쓰게 해줬다. 그리고 진술 조서에도 가명으로 기재가 됐다. 이거는 뭔가 굉장히 특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나중에라도 이 서류가 검찰에 올라가거나 재판에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나중에 뭐 정보공개 신청에 의해서 이 서류가 공개가 될 때 이 참고인이 누구였는지를 가려주는 거죠. 그게 사실 검찰이 지금 이걸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명으로 조서를 꾸미는 경우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수사 책임자였던 이순용 울산지방경찰청 제1부장에게도 이 가명으로 쓴 이 사람이 사실은 누구였다라는 걸 보고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조서 등에 범죄 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검사에게 보고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이제 과거엔 이걸 공안부라고 불렀죠. 는 당시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송 부시장의 가명 참고인 진술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가명이 필요했던 배경이 있는지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통상 가명 진술은 신고자나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조직 범죄 수사, 그러니까 조폭 수사할 때나 활용하는 건데 이걸 왜 여기다 썼는지를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경찰 측 참고인으로 애초에 섭외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련 경찰관 한 10여 명에게 지금 출석을 요구한 상태고요. 경찰관들이 지금 출석 못하겠다, 뭐 너무 멀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경찰로 검찰이 지금 투닥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경찰이 이 송 전 부시장을 섭외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이게 청와대의 기획수사고 이제 이 참고인이나 증인까지 다 섭외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애초에 이제 이 황운하 씨의 건 지금 그리고 참 이건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수사에 대한 어떤 제보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에 대한 이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2017년 말에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이끌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에서 배제됐던 핵심 경찰관, 그러니까 당시 이제 잘리기 전에 1차 수사팀 핵심 경찰관이 황 청장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울산지검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9일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게 아마 이제 검찰 관계자는 아닐 것 같고 사정당국 관계자라고 하니까
보통 이제 국정원 쪽 사람일 가능성, 국정원 국내 파트 쪽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경찰 쪽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울산 경찰 소속의 경찰관 A 씨가 2017년 10월 황 청장의 지시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팀에서 배제된 직후 검찰에 찾아가 수사팀 교체를 둘러싼 경찰 내부의 이견 등에 대해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A 씨는 김 전 시장과 관련된 수사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검찰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울산지검 역시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당시 황운하 청장의 지시사항과 행적, 울산 수사팀 내부 사정 등에 대해서 청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울산지검이 그 울산지방경찰청의 경찰의 이제 제보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검찰은 이후 울산경찰 안팎의 움직임과 청와대의 첩보 이첩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최초에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담당한 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팀이 저기 황운하 청장이 이제 내려온 그 뭡니까 저기 내려오기 전부터 이 사건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번 진정이 들어와가지고 황운하 청장한테 불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지금까지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됐냐 했더니 아니 뭐 이 민원을 넣었던 그 건설업자도 사실은 사기 전과가 많고 거의 사기꾼이고 지금 사건 자체가 사건성이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뭐 애매한 것도 많고 또 증거도 오락가락하고 하기 때문에 사건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야 관둬 이래가지고 그 거기 수사팀 한 3명을 다 잘라버리고 그 자기 이제 경찰대 후배 출신의 그 수사팀장을 모 경위를 앉힙니다. 그 경위가 누구냐? 성해구 경위입니다.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인간, 그 건설업자가 유착했던 그 인간을 수사 책임자로 앉힙니다. 이러다 보니까 잘린 경찰관 입장에서는 잘린 것도 억울하지만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이상하다 수사가 왜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찰에 바로 가서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을 한번 매기자, 황운하를 한번 잡자 이래서 시작된 게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 공익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하여튼 뭐 그렇고요. 반면 이제 황운하 청장, 그 황운하 청장은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이 사람은 사실 행보도 굉장히 좀 경박합니다. 왜냐하면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족이나 친인척의 비리라고 측근 비리라고 했던 사안들이 지금 검찰에서 다 이제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대부분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운하 청장은 2019년 12월 9일 페이스북에 뭐라고 적었냐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향해서 법정에 있어야 할 토착비리와 부패비리 범죄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하며 큰 소리를 친다고 썼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요.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입니다. 그냥 오다가다 나온 정치인이 아니고 판사, 법률가, 법조인, 판사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법률 경력으로만 따지면 황운하 청장보다는 훨씬 더 경력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판사였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토착 비리와 부패 비리 범죄자라고 비하를 하고 있죠. 현직 경찰관이, 경찰 간부가 말입니다. 근데 그 경찰 간부인 황운하 씨가 지금 오늘 12월 9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하셨습니다. 북 콘서트를 하셨는데 황운하를 국회로 검찰 비판 쏟아낸 황운하 북 콘서트 시민 수백 명 성황. 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9일 대전에서 북 콘서트를 열었다. 그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혀온 황운하 청장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과 야당이 만들어 놓은 거짓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꼭 김용판 씨가 떠오르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왠지 이분을 볼 때마다 저는 자꾸 김용판이라는 이름이 생각납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튼 12월 9일 오후 7시에 대전 중구 시민대학 식장산홀에서 열린 황 청장의 책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는 전현직 경찰과 시민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271석 규모의 행사에는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행사에 앞서 황운하 청장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책 사인회도 가졌다고 합니다. 행사장이 마련된 2층부터 건물 앞까지 100여 미터에 이르는 줄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작가님 힘내세요. 저희는 황 청장님을 응원합니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행사장 문 바로 앞에는 황운하 작가님에 대한 질의나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적어달라는 게시판이 놓여 있었고요. 게시판에는 4월 총선에 꼭 승리하시길, 쫄지마 응원합니다, 황운하를 국회로 등 황 청장을 응원하는 포스트잇 수십 개가 붙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대전 쪽에 있는 아마 그 문바, 조바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셨겠죠. 뭐 안 왔겠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금 현직 공무원이거든요. 경찰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뭐 황 작가님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책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썼다고 하는 이 책 이거 공동으로 집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그 언론인 기자 출신인 분 한 분하고 같이 쓰신 겁니다. 보통 그 말은 황운하 씨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 주저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 기자가 받았음. 보통 유령 작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 뭐 공동 출간이니까 유령 작가라고 할 수 없는데 황운하가 글 자체를 쓴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황운하 씨한테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과한 호칭이고요. 또 작가란 인간들이 대부분 다 좀 요즘 좀 그렇죠. 황운하 작가, 공지영 작가, 유시민 작가, 이 작가, 안도연 뭐 이런 인간들이 하나같이 문단에 먹칠을 하고 있죠. 지식인 사회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황운하 청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하명수사, 선거 개입 수사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언론에 조금씩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한다며 어디서 또 프레임이라는 소리는 주워 들었나 봐요. 이런 아저씨들이 보통 뭐 유튜브 같은 걸로 이제 김어준의 다스베이드 같은 거 보면서 또는 이제 뭐 책을 사봤겠죠. 그래서 이제 보수의 프레임 전쟁 운운하는 그런 걸 샀을 텐데 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런 프레임을 짜지도 않습니다. 본인들 범죄에 대한 건이고요. 아무튼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언론에 조금씩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한다. 보수 언론은 이런 검찰이 흘려주는 기사를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면서 정부를 공격한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또 그는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를 할 때 미리 자신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뭐 경찰은 안 그러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시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원래 머릿속에 뭔가를 그려놓고 몰아갑니다. 뭐 저도 일단은 그림을 그리는데 본인은 무슨 경찰 공무원 주제 마치 자기는 수사할 때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웃기고요. 그다음 뭐 이런저런 개소리를 쭉 합니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어쨌고 뭐 자신들이 법 위에 굴리냐면 블라블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웃겼던 건 뭐냐면 그것도 뭐라고 하셨냐 황운하 씨가 최근 진행되는 사례를 보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을 방패로 수사권을 무기로 오로지 자신들 조직의 이익만을 위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검찰이 비선출 권력이라 정당성이 없는데도 선출된 권력을 향해 자기네들의 잣대로 도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고래고기 사건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검찰을 경찰로 바꾸면 황운하 씨 자신이 했던 범죄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뭐 경찰은 선출 권력입니까? 그러니까 마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 뭐 말씀 다 이거 드리고 할게요. 예. 그리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검찰처럼 센 권력기관이 되지 않는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 아니 저기 이승만 대통령 때 저기 시민들한테 발포한 게 경찰입니다. 예컨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도 국회 인사청문회 때 의혹이 제기되면 다 수사를 할 것인가?
이게 검찰이 해야 할 수사인가?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해야 할 수사죠. 검찰하면 경찰이라도 해야 되는데 조국을 꼭 인사청문회 때 수사해야 되는 식으로 얘기하죠. 이게 정무감도 없고 센스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인간이 경찰청 간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무튼 그리고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정계 진출 의사를 숨기진 않았습니다. 황 청장은 이제 은퇴 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선거에 나갈 듯한 뜻을 비춘 적이 있지만 선거에 나갈 듯한 뜻을 비춘 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거의 본인이 마이크에 대고 고래고래 떠들고 계시죠 지금. 지금도 그런 자리잖아요. 아무튼 선거에 나갈 듯한 뜻을 비춘 적이 있지만 사실 정치를 안 하고 싶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는 경찰관으로서 소신과 양심을 지켰지만 정치인으로서도 지킬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라면서 정치가 국민들에게 혐오의 대상, 불신의 대상이 돼 있어 하기 싫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도 나도 정치를 하기 싫다고 하면 누가 해야 하나? 이러다 정치를 안 해야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될 수도 있다며 진로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를 안 해야 될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게 황운하 청장 그 자신인 것을 이 사람은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정보망도 없고 입도 싸고 막 말하는 데다가 지금 경찰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조차도 망각을 하고 아무튼 황운하 청장은 지난달 경찰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인 1월 16일 이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황 청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명퇴를 불허했습니다. 당연히 경찰청이 황운하 청장 하나 때문에 독박을 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때문에 북 콘서트를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비롯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후보 예정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황운하 청장의 경우 퇴직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가 퇴직하고 싶어도 이 수사 끝나기 전까지는 퇴직 못하는 신분인데 지금 이렇게 뭐 총선에 한다, 출판기념회 한다, 이게 정치 활동이다. 어차피 못 나갈 놈이 정치 활동하는 거니까 이거 불법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죠. 이건 뭐 그냥 딴지 거는 거고요. 제가 보기엔. 황운하 청장은 이에 대해 오로지 책 이야기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웃기고 있죠. 이렇게 자기 지금 선거하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 북콘서트 자리에서 줄줄이 해놓고는 여기 오로지 책 이야기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선거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선거 개입 수사도 하셨었겠죠. 2018년 6월 달에. 황운하 청장은요, 김용판 씨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황운하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경찰계의 조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사람은 글쎄요,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경찰이 수사 공무원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내팽개친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평가합니다. 2부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3부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